아이가 영어를 처음 만나는 그 지점에서 영어를 어떤 공부나 시험이나 이런 조금 부정적이고 약간 불안을 동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편안한 환경에서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서 영어를 만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도 아이와 영어를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 대화를 그냥 한국어에서 영어로 바꾸는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고.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안 될 때.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어를 못해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마 아이를 키우시거나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고민할 만한 영어라는 키워드가 있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또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큰 게 현실인데 좀 다른 관점으로 영어를 바라보게 해준 책이 있어서 오늘 이 작가님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뱃사의 말문이 트이는 영어 육아라는 책으로 한번 오늘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과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근거 있는 육아 정보를 전달하는 육아 전문 유튜브 뱃사TV를 운영하는 뱃사로 불리는 박정은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될까요? 네. 짧게.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한 돌 지나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주변에서 다른 엄마들은 뭐 영어 유치원을 보낼 거냐 말 거냐 물어보기도 하고 뭐 ABCD송 부를 수 있냐 파닉스 하냐 이런 거 물어보시고 하는데 그러면 이 영어는 결국 뭐 내가 알려줄 수 없으면 사교육이잖아요. 이 사교육을 언제부터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영어를 이제 교과목의 하나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뭔가 영어를 가르쳐 준다 아니면 영어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 그냥 자동적으로 드는 생각이 어떤 학원, 뭐 학원의 일환에서 영어 유치원 뭐 이런 좀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처음에 제가 이런 연구, 이런 자료들을 읽고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저도 그런 어떤 영어와 교육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우리가 그렇게 자랐으니까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도 어린 아이한테 무슨 영어 교육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중언어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를 하면서 제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된 방향이 영어는 이제 다른 교과목과는 다르게 이제 언어이다. 그리고 언어는 아주 신생아 때부터 사실 이제 접하면서 계속 학습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이제 여기서 학습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배움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시기와는 좀 무관한 주제예요. 언어를 몇 살부터 뭐 하냐 마냐의 문제가 사실 아닌 것인데 이제 우리가 몇 살부터 뭐 영어 유치원 이렇게 좀 자동으로 고민하게 되는 것은 이제 영어가 학습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교육이라는 건 어쨌든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 뭐 6살이다. 그럼 6살 수준에 맞는 어떤 아웃풋 이 정도의 말은 이해해야 되고 이 정도의 말은 해야 되고 뭐 이런 좀 기대되는 것들이 있고 아이의 나이 실제 나이에 맞지 않게 이거를 이제 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좀 이제 끌려다니면서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사교육이나 조기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 자체를 좀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영어를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이제 그거는 영어는 공부로 습득하지 않아도 되고 특히 어릴 때는 언어의 관점에서 조금 언어의 본질인 소통의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언제 시작하냐 뭐 아니면 뭐 사교육을 뭐 언제 보내냐 뭐 마냐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아이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뭐 한국어 학원을 뭐 언제 시작하고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 몇 살 수준의 한국어 하냐 이런 생각도 안 하죠. 그건 근데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그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언어는 그냥 소통의 도구다. 저는 언어의 본질은 소통의 도구다. 그 말씀이 좀 와닿는데. 그 관점을 이제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국어와는 다르게 영어는 제2의 언어이기 때문에 아이가 영어를 처음 만나는 그 지점에서 영어를 어떤 공부나 시험이나 이런 조금 부정적이고 약간 불안을 동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좀 편하게 부모와 소통이라던가 아니면 좀 즐겁게 뭐 노래라던가 이런 좀 편안한 환경에서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서 영어를 만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와 영어를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 대화를
영어를 그냥 한국어에서 영어로 바꾸는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고 네. 영유아라면 특히 영어를 네. 처음에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두 개의 언어를 좀 일상 속에서 상시로 좀 듣게 되는 아이들은 어떤 뇌발달상의 어떤 좀 이점이 있다? 이제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언어를 들었을 때 이게 영어인지 한국어인지 좀 재빠르게 판단을 하는 프로세스가 이제 추가가 된다거나 어린 영유아의 경우에도요? 네네 언어 처리 과정에서 아니면 이제 한국어만 들은 아이에 비해서 영어와 한국어를 어릴 때부터 들은 아이들은 뇌가 조금 더 영어의 소리들도 가감 없이 필터 없이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능력을 더 갖추게 된다거나 하는 혹은 이 사람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인지 한국어를 이제 사용하는 사람인지 이제 판단을 해서 이 사람 입장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이제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뭐 사회성 관련해서 좋은 측면이 있다던가 뭐 이런 조금 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단지 그냥 네. 영어만이 아니라 이제 뇌과학적으로나 사회성까지 발달을 시킬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런 점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이제 네. 라는 이야기들을 보고, 저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왜냐면 일상 속에서 아이와 막 대단한 것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영어를 조금 사용하기만 해도 네. 어떤 이점들을 줄 수 있다는 게 부모로서 되게 네.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좀 자연스럽게 여러 언어에 노출되는 이제 그런 아이들의 어떤 발달을 이제 모노링걸 사회 아이들과 이제 비교했을 때 그런 연구들을 보면 실행 기능이라고 하는 어떤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네. 그 실행 기능이라 하면 쉽게 말하자면 자신의 주의력을 의도적으로 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뜻하는데 예를 들면 뭐 충동을 좀 억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주의를 하나에서 다른 걸로 좀 더 유연하게 이제 옮겨간다거나 스위치 껐다 켰다 하듯이? 네네 그런 이제 기능들을 통틀어서 실행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실행 기능상의 측면에서 이제 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그냥 책이야라고 하는 네. 그 말만 들어온 아이와 이거는 언제는 책이고 언제는 무기고 이렇게 좀 하나의 물체에도 다양한 어떤 라벨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자랐을 때 좀 열린 시각으로 이거는 이걸 수도 있고 정답이 저걸 수도 있고 좀 그런 식으로 열린 사고를 한다거나 좀 창의적으로 사고를 하게 된다거나 이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이제 하는 연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럴 것 같은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언어라는 범위 안에 한정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맞아요. 그게 한국어뿐이 아니라 다른 언어들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더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 개의 언어를 쓰면 내가 사고할 수 있는 게 더 다양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아이를 영어를 접근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다가 이런 방법을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처음에 영어를 접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이?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한국어를 만났을 때처럼 이제 대화 속에서 이제 아이에게 그 영어의 어떤 의미들을 아이가 일상적인 맥락에서 유추할 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뭐 잘 잤니? 뭐 밥 먹었니? 뭐 네. 이런 대화를 하는 네네 거예요? 그런 일상적인 맥락에서 예를 들면 제가 뭐 우유 먹고 싶어? 두유 먹고 싶어? 이렇게 한국어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네. 아이가 우유와 두유란 단어를 모르더라도 저게 우유고 저게 두유겠거니 그쵸. 들고 얘기하니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할 수 네.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와 대화를 할 때에는 아이의 언어 수준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힌트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많이 주게 되어 있어요. 이런 예를 들면 맞네요. 우유 할 때는 뭐 이렇게 한다던가 네. 두유 할 때는 이렇게 한다던가 뭐 내 말에 집중하라고 아이한테 좀 이렇게 한다던가 이런 좀 비언어적인 도구들을 맞아요.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아이가 그 한국어를 모르더라도 그 단어들을 이제 익혀갈 수 있게끔 네. 부모들이 본능적으로 네, 그런 맞아요. 거를 되게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학원 선생님보다도 그러니까 언어를 가르쳐 주는 거는 부모님이 가장 잘 할 수 그러네요. 있는 이제 기반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영어도 마찬가지로 또 반복적으로 이제 듣는 어떤 문장 구조들이 있으니까 네. 뭐 이거는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아이가 이렇게 채워 나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들으면서.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방법이라고 하면은 뭐 별건 없고 그냥 한국어로 하던 것을 내가 영어로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안 될 그렇죠. 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어를 못해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와 소통을 한다는 게 어려운 문장을 사용해서 하는 소통도 있지만 되게 쉬운 소통도 있잖아요. 그쵸. 뭐 milk, soy milk 이런 거는 한국에서 이제 잘하신 분들도 네. 대부분 하실 수 있을 그쵸. 거라고 그 생각을 정도는 하는데 할 수 있죠.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말, 할 수 있는 표현을 내 아이와의 한국어 소통이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한국어 소통을 다 막 내가 실력이 안 되는데 영어로 막 대체를 하려고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네. 아이의 언어 환경이 빈곤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도록 아이와 한국어로 소통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면서 그냥 여기저기서 조금씩 영어로 이제 해보는 거죠. 두 단어로 된 거 있잖아요. 뭐 come here, 뭐 let's go,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그러면 뭐 내가 let's go 뒤에 뭐 let's go to the playground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조금씩 더 붙여보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부모님도 실력을 조금 쌓아 나가실 수 있고 이제 아이의 반응도 이제 보면서 네. 이제 하는 거죠. 그것들을. 그래서 조금씩 왜냐면 아이의 언어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고급 영어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어렸을 때 시작할수록 네. 좋은 이유가 또 그거네요. 네, 그게 되게 내가 좋아요. 할 말이 되게 맞아요. 단순해. 네, 내가 초등학생 아이와 대화를 하려고 하면 되게 막 많은 말을 해야 되는데 어릴 때는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되게 쉬운 말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하면서 아이와 같이 성장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하시면 조금 부담이 덜어지실 것 같고 또 네. 이거 되게 긴 프로젝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이가 지금 7살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아이와 뭐 하루 한 시간 뭐 아이가 막 바빠지면 뭐 30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냥 이렇게 꾸준히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시간 동안 아이한테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영어 실력이 안 될 때는 30분, 1시간도 힘들지만 지금 1분, 2분이지만 점차 나중에 갈수록 이제 늘려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긴 호흡으로 바라보실 수 있고 긴 호흡으로 네. 보면은 지금부터 다 준비해놓고 시작할 거야 이런 마음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도 그렇죠. 네. 그렇고 또 밖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 새도록 이전에 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없기 때문에 네. 지금 해보고 싶은데 내가 너무 바쁘고 못하겠다 그러면 뭐 다 내년에 시작하지 뭐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하면서 같이 부모도 공부를 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꽂히는데 왜냐면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만약 렛츠고 했는데 어느 순간 애한테 렛츠고는 지금 나가자는 뜻이야 라고 알려주지 않았는데 아이가 알아들으면 너무 뿌듯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뭐 그런 경험 있으세요 혹시? 아이랑 얘기하면서 되게 뿌듯했던 경험? 제가 지금 2가지 사례가 생각나는데 네. 이제 거의 처음에 이 영어로 말을 하기 시작한 지 막 며칠 안 됐을 때 어린 애한테 기저귀 버리고 오라는 심부름 많이 시키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거를 주면서 이 기저귀를 쓰레기통에 버려라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럼 기저귀를 주면서 Can you throw this away? there? 하고 그 쓰레기통을 가리켰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한국어로 많이 하던 말이니까 네. 제가 어떤 말을 하든 알아들을 수 있어요. 기저귀 예. 이렇게 주면서 또 예, 가르치면서 그래서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버리고 오라는 거구나 하고 버리고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 제가 막 이렇게 명확하게 힌트를 주지 않아도 그냥 Can you throw this away in the trash bin? 하면 그냥 가서 이제 버리는 모습을 제가 보겠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이제 이해를 하는구나라고 네.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가끔씩은 제가 뭐 궁금해서 좀 물어보기도 해요. 뭐 아이랑 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무슨 뭐 문어 뭐 스티커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물고기 수프를 막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영어로 아이한테 그 문어한테 너 물고기 수프 좋아하냐고 물어볼래? 라고 영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바이링구얼 육아하고 한 1년 정도 지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어한테 너 문어야 이거 좋아해?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국어로. 이제 그러면 내가 방금 지시한 거를 이제 이해하고 이제 말을 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영어로 내가 말을 했는데도 뭔가 소통이 이제 장애가 일어나지 않고 끊김없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통하네 라고 하는 느낌을 조금만 해보시면은 되게 항상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동기부여가 상당히 되더라고요. 이게 막 영어를 이제 학습으로 접근을 하면은 뭐 영어로 애기가 대답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아웃풋에 신경을 쓰는데 어쨌든 내가 영어로 말했어도 한국어로 대답을 하면 알아듣고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소통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괜찮다.